이번에는 신경인성 장 및 방광, 대소변 장애 및 대변 장애, 그러니까 대변 장애와 소변 장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다 증후군, 이게 마미총 증후군이죠. 마미총 증후군에 대해서 후방 감압 수술을 진행했는데 이후에 그 장과 방광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향적 코트 연구 미리 이제 조사를 하기로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장 기능장 및 방광, 그러니까 대변과 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하반신 마비 현재 80%, 그리고 사지 마비 한 46% 정도가 장과 방광에 손상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달 능력 같은 경우는 변비도 있고 그 소변 자체도 자주 진행되게 되고 뭔가 시원하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후방 감압술을 시행하고 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이 저자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신경일성 방광 원인을 찾고 수술한 거고요. 변비 같은 경우는 대변 문제는 얼마나 자주 보는지, 그리고 대변할 때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통증이 얼마나 있는지, 실패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술전에 4명 이상 안 좋았는데 미만까지 상당히 개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소변도 얼만큼 자주 보는지, 그리고 얼마나 야간에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보시면은 남녀가 좀 다릅니다. 대변 같은 경우는 한 달째 호전되는 게 12명, 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3개월째 13명, 그리고 6개월째는 14명, 그리고 12개월째, 1년째는 13명이 호전되고, 이게 대변이고요. 소변 문제 같은 경우는 5명, 그리고 3개월 만에 11명, 그리고 6명, 11개월 만에 10명의 환자들이 개선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총 18명 환자 중에 5%, 그러니까 5명 정도, 27% 정도가 두 가지 증상이 모두 호전을 보였고, 13명은 둘 중에 하나만 호전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일성 방광 같은 경우는 이 천추 2번부터 맨 밑에 마미총에 있는 신경 자체가 눌려가지고 대변과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저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미총 중 환자의 30-40% 정도는 이런 대소변 문제가 동반이 되고, 수술 이후에 한 3에서 50%는 좋아지긴 하는데 1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더라. 꽤 장시간 동안 환자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미중 환자들이 이런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건데, 이 다른 논문에서는 이제 50에서 75% 개선을 입증했는데, 이 저자들은 1년까지는 보통 남자는 한 3에서 50%, 여자는 4에서 50% 정도만 호전된다. 절반 정도는 호전이 안 된 상태로 방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 자체를 좀 빨리 하게 되면 경과가 많이 좋아지겠죠. 이게 천추 내려가는 요런 신경들이 대소변 기능을 저항하는 신경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퇴행성 질환, 척추 마미 증후군이 생겼을 때 대변과 소변 증상이 생기는 확률이 30-40%는 생기고요. 이 환자들 가운데 수술을 진행하면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은 호전이 되는데, 나머지는 좀 시간이 1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좀 무섭죠. 내가 평생 기저귀를 좀 쳐야 된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좀 두려운데, 어쨌건 마미총 증후군이 의심스러우면은 척추 MRI를 통해서 해당 병변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복 가능성이 예측할 수 없으나 한 40% 전후로는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재활치료, 그러니까 비뇨기과와 외과에서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재활에 앞서서 일단 수술 자체가 완전히 깔끔히 돼야 되니까 내시경으로, 그리고 현미경으로 수술이 진행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